답을 정해놓질 않았길. 무슨 의미입니까?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재명 지사는 검찰이 답을 정해놓지 않았길 바란다.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 혐의는 전면 부인한 거죠.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12월 13일에 일단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떤 결판을 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친형 강제 입원 이 문제가 직권남용죄 적용이 될까 안 될까가 지금 관건입니다. 이 지사는 친형이 피해 망상을 수반한 조울증을 알았다고 얘기했고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정서적 어려움이나 조울증 연관 단서는 없다라는 것이 당시에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랍니다. 그리고 또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형수님이 시킨 것이다. 그리고 보건소장 강제 전부 조치라고요. 그건 정기 인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사자인 전 보건소장은 해외 출장 중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친형 강제 입원 독촉을 해야 되는데 거부했더니 전부 조치됐다. 이렇게 본인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 보건소장에게 친형 강제 입원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은 저희 형수님이셨고요. 저희는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우리 시민들이 또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형님 입원 관련해서 보건소장 인사 조치를 지시하신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정기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조사하지 않았기를 바라고 도정에 좀 더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 길에 눈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서 안전사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15명이 낙상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안타까운 일이고 날씨가 더 추워질 테니까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안전사고에 더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진영 변호사가 먼저 좀 답을 주시죠. 일반인이 뭐 이렇게 검찰 조사받으러 갔다 나와서 검찰이 답을 정해놓지 않았길 뭐 이런 얘기는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변호사 있으면 여기 한번 와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정말 이재명 지사 정도의 멘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음에는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아마 지금 들어가기 직전에 이와 같은 얘기를 했던 것은 네. 아마 본인이 이제 그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런 느낌, 한마디로 조사를 받아보니까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묻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이 그것들을 그대로 이제 그 검찰이 가지고 물을 거니까 아마 검찰에 대해서 답을 정해놓지 말고 내 얘기를 잘 들어달라라는 그런 취지로 해석은 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마치 지난번에 그 경찰 수사 결과에 뭐라고 했습니까? B급 정치를 한다. 권력을 택했다라고 하면서 사실 직접 바로 고소를 하려고 하다가 미루던 끝에 최근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미뤄 짐작컨대 현직 시장으로 있을 때 있은 다양한 정보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경찰에 대해서 관련돼서 뇌물 같은 걸로 고소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결국 검찰이 재판에 넘길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짐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진짜 재판에 넘길 경우에 봐라 검찰조차도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불러서 조사한 것이 아니냐라고 권력을 하는 선택했다. 비판을 할 그럴 복선을 깐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경찰이 어떻게 돼요, 노 변호사님? 일단 경찰하고 검찰한테 이제 저런 식의 직접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이제 옳지는 않은 행동으로 보이지만 또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억울하고 속상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게 또 그쪽 그 분들이 이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이 타당하냐? 저는 요번에 그 뭐 일련의 여러 가지 그 발언들이나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검찰에 보내는 엄청난 그 좀 강제적인 의미에서의 메시지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수사기관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사실 복합적일 것 같고 그것이 본인에게 썩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수사 잘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딱 해놓고 얘기하면.
답을 정해놓고 나 잡아내려고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면에는 또 하나 더 나아가면 당신들이 기소를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사실은 내포돼 있어서 과연 저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것, 뭐 잘 풀다기보다는 이거보다는 그래도 좀 대응을 조금 더. 원만하게 풀 수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은 안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양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저는 일관되게 네. 그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대응을 할 때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예. 그런데 정치적 발언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적 발언을 할 때마다 정말 왜 저럴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본인이 관련돼 예, 있으니까. 직접 지적했던 것처럼 경찰 B급 정치하고 있다. 진실을 선택하지 않고 권력을 선택했다. 그다음에 검찰 답을 정해놓고 하지 않기를 뭐 이런 발언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그 혐의에 대해서 어떤 이로움을 끌고 올 수 있는 건 없다. 아무리 봐도 저거는 하지 않는 게 훨씬 남는 장사다. 두 번째. 우리 사회에 대한 아주 그 전면적인 불신을 조장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대단한 유력 정치인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경찰은 마음 먹으면은 엉뚱한 놈 잡아놓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검찰도 뒤집어 씌운다고 죄를.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전제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지금 적어놨는데요. 전제가 뭐냐면 정치 권력이 개입을 해서 네. 자신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자신을 구속시키고 그다음에 지사직을 잘라내고 네, 그러려고 뭐 한다. 이런 정치적 음모론을 이제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왜 구속됐습니까? 네. 그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왜 구속됐습니까? 말 그대로 검찰에 대해서 또는 경찰에 대해서 지시. 수사에 외압을 가했던 또는 그와 관련된 잘못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 그들이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문재인 촛불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와 네. 그 이전 정부가 동일하다라고 전제를 해버리면 이재명 지사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이재명 지사가 네. 이렇게 동일하다고 비난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는 자기 모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정말 의미 없고 고립을 자초하는 그러한 정치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안타까울 뿐이다.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 계속 양 박사님. 김광덕 부장은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왜? 이재명 지사가 이 말한 표현은 보면은 검찰이 답 정해놓지 않았길 이거는 소위 요즘에 유행하는 답정너라는 데서 아마 그거를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넌 대답만 하면 돼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검찰이 수사의 프레임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경찰이 지금 부인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경찰의 기소 의견이 이미 답에 일단은 1차적으로 경찰이 답을 썼는데 네. 그거를 무시하지 않으면 네. 경찰이 결국에는 본인 주장처럼 권력을 택했다 이거죠. 진실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무시하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이 정치투쟁과 여론전을 벌이겠다라고 하면서 검찰에 나름의 압박을 가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 아까 그거 하나 김영준 의원님. 여론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론전이라는 게? 그리고 여론전하면 뭐가 어떻게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러면 그 전의 사건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거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다 덮어진 부분이고 해명이 됐고 정리됐던 부분을 가지고 여론전을 한다는 것이 또 문제고 또 하나는 그 여론전을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훨씬 더 우위적인 어떤 포지셔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훨씬 지금은 여론전의 측면에서 마지막 그냥 이판사판형으로 보이는 오히려 이런 그렇죠. 면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좋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여론전으로 본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스스로 볼 때 검찰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프레임을 짜고 수사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의 입장은 다 그런 면에서 역할이 그런 거고요. 또 그 전제는 변호사가 변호를 해야 된다는 변호인들은 그렇죠. 뭐 변호인은 무죄라는 전제, 검찰은 유죄라는 전제에서 싸워서 판사가 판결하는 부분이고 그건 사실 새로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말이 정해주는 어떤 의미 자체가 예. 어쨌든 인지 사건으로서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적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 자체가 스스로에 대한 이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낙인찍기 그걸 통해서 자기는 어쨌든 현 정부조차도 탄압당하고 에서조차도 탄압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그러니까 가지면서 그렇게 가져가는 게 현 정부에 도움이 되는지. 네, 싸우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답답한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차 의원님도 안타깝고 답답하신지. 아니요, 저는 보이는데요, 속이.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의 좀 발언 쭉 보면은 사실 만약에 저분이 소속이 저 민주당이 아니라 뭐 다른 당, 뭐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었다면 저 발언들이 다 이해가 돼요. 나는 야당이고 현재 검찰은 어떤 뭐 권력의 어떤 어떤 맨날 말은 권력이 신년 노릇하면서 신년 노릇을 날아갔다고. 하고 권력의 뜻에 따라서 그 지금 검찰이 그러네요. 수사하는 거다. 근데 야당에서 야당 탄압하지 지금 마라. 민주당이 야당일 때 더 많이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야당만이 할 수 있는 이 말을 이분이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분은 벌써 속으로는 야당이에요, 야당. 그래서 그럼 한국당으로 가요? 앞으로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 당에서 받아주겠어요? 이제 안 받아주지. 앞으로 이분이 쭉 하는 그 여러 가지 언행은 점점점 더 본인이 이제 야당적인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본인이 가장 앞장섰던 촛불 정신조차 이게 좀 뒤집는 그래서 현 권력은 지금 그 검찰 이런 사법권까지 이렇게 막 배후 조종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몰고 가면.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수사와 재판이 유리하게 가도록 예. 그렇게 갈 건데 하여튼 뭐 아까 좀 보니까 저는 저기 형 그 병원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한테 700만 원 물어줬는데 하여튼 결론이 잘 나기를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들으면 100번 듣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이거? 아니 700만 뉴스 와이드 시청자들이 계속 들어야 돼요. 700만 원이 땅에서 나와요? 그거 본인 돈이잖아요. 본인이 해결해야 될 요즘에 문제고 봐봐요. 그걸 우리가 왜 계속 들어 있어야 되는지. 아니 이제 그걸. 그때는 뭐 저기 막 시간도 지금 벌써 예. 다 가는데 뭘 그때는 그걸. 아니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제가 맞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러는 거지. 근데 뒤돌아보고 살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미래를 보고 사세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 노영희 변호사님 이거 저기 한 가지만. 친형 강제 입원 혐의 직권남용 적용에 대해서 이 가능할까? 어떤 쟁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에는 사실은 미수죄가 없다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네. 지금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2012년도에 이 지사가 그 형에 대해서 강제로 뭐 입원시킬 것을 검토하라라고 이제 관계 공무원 특히 보건소장한테 입원 지시를 했고. 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본인은 직권을 남용한 적이 없고 이제 확인해보고 해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보건소장들은 전부 다 해외 출장 가서까지도 본인에게 그런 걸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입원을 안 시키면 안 시키면 안 되는 이유를 청계를 대라 뭐 이런 식으로 또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공무원들이 느꼈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어 보이고 네네. 또 하나는 그래서 말을 안 듣는다고 얘기되어진 구 모 씨라고 하는 보건소장은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를 했다라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이 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 본인도 그렇게 강압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여서 제가 봤을 때는 직권남용이 안 되더라도 강요죄, 공무원들에 대한 강요죄까지 정도는 사실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이 보건소장의 이 저 증언은 이게 저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럼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대면을 안 하고 그 이재선 씨에 대해서 또 정신건강센터 평가. 예, 그 평가를 하게끔 대면 한 게 또 상담 안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처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재선 씨가 스스로 찾아가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서 확인을 해봤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되게 정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대면 안 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 이제 보고서에 바뀐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평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대면은 안 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좀 지나치게 이분에 대해서 좀 입원을 시키려는 노력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말을 조심하세요. 그 과정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 모친하고 그다음에 형제 자매들이 또 그 이재선 씨에 대해서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게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김혜경 씨의 또 목소리로 조카에게 전화해서 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그런 것들을 모두 봤을 때는 실제 뭐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을 할지라도 예. 그 보건소장 등등 혹은 더 일련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직권을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남용. 보인다. 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보 조치, 정기 인사 때 전보 조치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최 변호사님. 요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보된 곳이 어디예요? 금방 알잖아요. 좌천된 건지 뭐 아니면 아이고 도와줘서 그렇게 뭐 바른 소리해서 고마워하고 그러고 좋은 자리로 보냈는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지금 이 사람 억울하다는 두 분 거니까. 같은 경우에는 전보 조치를 당했다라고 하고 있고 네.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그 정기 인사다. 네. 정기 인사면 그거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럼 그리고 할 말이 근데 뭐예요? 정기 인사인데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했던 그 보건소장님들이 그 이재명 지사와 상반되는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그 객관적인 물증은 다 있지 않습니까? 인사 발령문이 언제 났는지 그것만 알면 되는 언제 것이죠. 났는지 그리고 좌천성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것만 보면 다 되는 알죠. 것인데요. 뭐 그거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왜냐? 그렇게 보시면, 예. 실제로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공무원의 범위 내이냐 이 부분이 가장 문제되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직권남용에서 무죄되는 부분은 보면은 그 부분이 권한 범위 바뀌다라고 해서 무죄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정신건강보건법상에 이와 같은 그 시장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강제 입원을 지시할 권리가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네, 했던 안 것으로 했다고 제가 그랬죠, 기억을 본인이.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네.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장 2명이 이 시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걸 거부를 하니까 전보 조치했다. 이 전보 조치 같은 경우에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게 지난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 있어서 문화체육부 장관에서의 실국장들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유죄가 인정된 케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 명 같은 경우에는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오니까 앰뷸런스까지 출동해서 가다가 아 이건 너무한데라고 해서 가다가 돌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이미 그다음에 엄청났던 것 같아요. 관련된 보건소장의 직권은 사실상 침해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이 아마, 향후에 물론 최종적인 판결은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고 마지막 한 가지 예. 제일 밑에 한번 보여주시면은 당시에 이제 보면은 이 보건소장 정신건강보건법상에 이 그 강제 입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민법상의 보호 의무자 한마디로 직계 존속이나 배우자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된 심판인지 형제인 본인이 지금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요건이 안 갖춰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뭐 예. 제가 법률을 봤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직권남용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이제 또 지켜봐야 될 일이고 자유한국당 사정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비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비대위원장 자리가 생긴 건데 비대위원장이 자꾸 시험에 든다고 그러시네요.